성당 사무실은 늘 조용합니다. 오후 2시쯤 되면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책상 위를 따뜻하게 비춰주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꼭 쥐고 계셨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이걸 맡기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누군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노트 한 권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누군가 제 기록을 본다면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정혜. 노트를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결혼한 지 불과 열흘 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글씨체는 정성스럽고 또박또박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떨리는 손글씨로 바뀌어 갔죠. 저는 이정혜입니다. 올해 65세고요. 한 달 전에 재혼했어요. 노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행복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정혜 씨는 왜 결혼 후 불과 열흘 만에 이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노트 속 이야기는 경기 광주의 한 전원주택에서 시작됩니다. 사별 후 6년째 혼자 살던 이정혜 씨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 남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니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약수터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던 남자를 만났어요. 서진호라고 하더군요. 67세, 나보다 2살 위였죠. 정중하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 심상치 않았어요. 근데 이상했던 건 그분 바짓단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약수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고 했는데 왜 바지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이 기록은 점점 더 깊은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정혜 씨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정혜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흘렀어요. 경기 광주의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죠. 처음엔 적막감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름 평온한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집 뒤편에 있는 약수터까지 걸어가는 게 제 일과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약수터 근처를 걸었는데 낯선 남자가 자전거 옆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자전거 바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첫인상이 참 온화했습니다. 67세라고 하셨으니 저보다 2살 위셨죠. 아, 체인이 빠져서요. 괜찮습니다. 곧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서진호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손재주가 있으신지 금세 자전거를 고쳐내셨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저도 이 근처에 살거든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서진호 씨가 자전거에 올라타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분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호 씨 바짓단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약수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고 했는데 왜 바지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약수터 앞은 포장도로인데 말이에요. 체인 고치느라 더러워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니 사소한 것도 유독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진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설명되지 않는 위화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 후로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마트에서도 동네 산책길에서도 서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잦았지만 그땐 그저 반가웠어요. 어느 날 동네 찻집 앞에서 또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주 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진호 씨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야 좋죠.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서 말상대가 있으면 고맙습니다. 찻집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호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요? 제가 계산할게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는데 진호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그래서 진호 씨가 계산을 했어요.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확실합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 카드로 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진호 씨가 먼저 카드를 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 네. 맛있었어요.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작은 노트 한 귀퉁이에 그 대화를 적어뒀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진호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씩 외로움을 토로했죠. 혼자 사니까 밥 먹는 맛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사람 냄새 나는 밥상이 그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진호 씨와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식사하고, 마치 부부처럼 행동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부부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남편분이 참 다정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면 진호 씨가 환하게 웃곤 했어요. 2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데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진호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저 같은 늙은이를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모든 게 제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65세에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진호 씨도 많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어색하기도 했죠.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지내기로 했거든요. 안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호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 깜빡할 뻔했네요. 제가 살던 곳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있거든요. 정리해둬야겠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서류인가 봐요? 네, 그냥 개인적인 문서들이에요. 금방 정리하고 올게요. 진호 씨가 봉투를 들고 안방을 나갔어요. 발소리를 따라가 보니 거실 쪽으로 향하더군요. 잠시 후 물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다시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서랍을 여닫는 소리였어요. 궁금해서 살짝 문틈으로 봤는데 진호 씨가 거실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서랍을 열고 그 봉투를 넣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숨기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왜 당당하게 정리하지 않고 저렇게 몰래 숨기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부부가 됐는데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호 씨가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제 푹 쉬시죠.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떨쳐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진호 씨가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참 좋네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이 몇 개죠? 월세 받는 건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은행 업무는 언제 주로 보세요? 어느 지점을 이용하시고요? 처음엔 새 가족이 된 만큼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 재산이나 수입에 관한 질문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묻는 것 같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했거든요. 남편분이 물려주신 게 있나요? 보험이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정말 관심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노트에 적었어요. 서로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난 숨을 쉴 수가 없을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결혼한 지 겨우 며칠 됐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든다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진호 씨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녀 민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중간에 진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누구랑 통화해요? 손녀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손에서 뺏어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죠.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그냥 누구인지 궁금해서요. 핸드폰을 돌려받고 다시 민지와 통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방금 뭔 일 있었어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렸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잠깐 핸드폰을 만졌을 뿐이야.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뺏었다고요? 왜요?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아저씨가 핸드폰을 뺏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진호 씨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얼른 통화를 마쳤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를 끊자마자 진호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은 증거로 남겨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조작했어요. 그러더니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뺏었다고요? 왜요? 응, 아저씨가 핸드폰을 뺏었어. 제 목소리였어요. 방금 전 민지와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제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녹음하는 걸까요? 왜 제 통화를 녹음하셨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무슨 문제요? 무슨 증거요? 도대체 뭘 위해서 제 사생활을 감시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진호 씨가 제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니. 다른 것들도 녹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통화도 녹음하셨나요? 필요하면 했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를 보호한다고요? 이게 보호인가요? 저는 감시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느끼는 모든 걸 기록하겠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나의 유일한 증거니까.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진호 씨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노트에 적었어요. 언제부터 제 통화를 녹음했는지, 어떤 내용들을 녹음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든 게 의문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거였어요. 제 일상이, 제 사생활이 모두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녹음 파일 사건 이후로 진호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돌아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혜 씨, 우리 이제 가족인데 이 집 명의에 제 이름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부인데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해야죠. 그날부터 거의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투자도 하고 새로 인테리어도 하고 싶은데 가족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고 하세요? 통장도 같이 쓰면 편할 텐데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처음엔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진호 씨는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했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정말 믿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노트에 적어둔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니 확신이 섰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날 진호 씨가 외출한 사이에 은행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명의 변경이나 추가는 절대 안 되도록 동결 조치도 부탁드려요. 은행 직원이 이유를 물어봤지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죠. 통장과 카드도 모두 새로 발급받겠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최소한 제 재산은 지킬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 갔어요. 노트와 진호 씨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혼인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노트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일단 수사를 시작하겠고 신변 보호 조치도 신청해 두겠어요.
그리고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오니 하늘이 무척 파랗게 보였어요.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진호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였어요. 오늘 된장찌개네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진호 씨가 기뻐하며 밥상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진호 씨는 여전히 재산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내일 은행에 같이 가요. 통장 정리도 하고 투자 상품도 알아보고요. 네,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어요. 내일 새벽에 이 집을 떠날 거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5시였어요. 진호 씨가 평소처럼 조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침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어요. 도장부터 챙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절대 남겨둘 수 없었거든요. 새로 만든 통장과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도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모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다시 당신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들이었습니다. 진호 씨와 함께했던 2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결정을 내렸을 때의 행복, 그리고 점점 커져가던 불안과 공포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미리 써둔 편지를 문에 붙였습니다. 서진호 씨,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집도 제 인생도 당신이 손댈 수 없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말이에요.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0월 말이라 제법 쌀쌀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6년 동안 혼자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진호 씨와 함께했던 악몽의 공간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정말 안녕이야. 집에 작별 인사를 하고 골목길로 걸어 나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큰 길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희야,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여행 좀 다녀올게. 나중에 연락할게.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저 진호 씨에게서 멀어지는 게 중요했거든요. 택시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65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기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집을 떠난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진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사기범이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혼인 사기를 저질러온 상습범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8명이에요. 담당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고 패턴도 거의 동일합니다. 약수터나 공원에서 우연을 가장에 접근하고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한 후 결혼을 제안하죠. 제가 당했던 수법과 똑같았어요. 지능 묻은 바짓단, 계산 착각,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였습니다. 이정혜 씨가 신고해 주신 덕분에 현재 수감 중인 다른 피해자 5명도 구제할 수 있었어요. 모두 재산 피해를 당한 상태였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처럼 외로운 노년을 보내던 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정혜 씨가 작성하신 노트 말인데요. 혹시 복지관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개인정보는 모두 가린 채로요. 노트를 교육 자료로 쓴다고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제가 당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 같았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좋아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어요. 복지관에서 첫 강의가 열린 날 저도 참석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20여 명 모여 있었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사람을 만날 뻔했거든요. 이 이야기 듣고 나니 확신이 서네요. 그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내가 시작한 사랑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기록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아직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평온합니다. 딸과 손녀가 있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65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해요. 65세에도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